본 방송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거한 언론기관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토론 내용은 방송사와 무관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승춘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 열기와 더불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의 경우 직전 시장의 3선 연임이 끝나가고 포스트 올림픽 시대에 강릉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과 그들이 내세우는 비전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CJ 헬로 영동방송, 강원일보, 강원영동 CBS가 함께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2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장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무소속 김중남 후보입니다.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김중남입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최재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규입니다. 네, 다음 자유한국당 김한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근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욱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욱철 후보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기조연설로 시작됩니다. 발언 시간은 각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주도권 상호 토론, 이어서 또 한 번의 공통 질문과 주도권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이어집니다. 토론의 규칙은 해당 토론에 앞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앞에 설치되어 있는 초시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네 분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최재규 후보부터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강릉시장 후보 기호 7번 최재규입니다. 생활정치 20년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기뻤습니다. 구정면 감자밭에서 만났던 이장님, 어깨 노인정에서 만났던 한부창 어르신, 주문진 시장에서 딱 좋아 최재규를 애쳐주셨던 쌍둥이네 아주머니, 택지에서 함께 대화하고 화이팅을 외쳤던 젊은 대학생들, 저에게 송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최재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만 잘 치르면 경제가 살아나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올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올림픽 준비만 남기고 우리가 직접 느끼는 기대치는 별로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한 기호 7번 저 최재규는 말로 하는 정치, 머리로 하는 정치, 부정한 정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뜨거운 열정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한근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한근입니다. 우리 강릉 사람들은 몇 명이 모이면 강릉 걱정을 합니다.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 이번 선거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강릉을 위해서는 새롭고 깨끗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강릉은 제1강릉이 아니라 제4강릉, 제5강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는 제1강릉으로 다시 거듭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1,300명 강릉시청 공무원의 제일 앞에 서서 새로운 강릉을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너무도 힘들게 자라고 너무도 어렵게 공부해서 힘든 게 뭔지 잘 압니다. 우리 자녀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또 뛰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가슴으로 호소합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릉이 변합니다. 새로운 강릉, 깨끗한 인물, 기호 2번 저 김한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욱철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최욱철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강릉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강릉 발전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늘 여러분과 함께 강릉을 지켜왔습니다. 오직 강릉만을 생각하고 살아온 저희 30년 정치 인생은 이번처럼 책임감을 크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강릉은 지금 기후와 이기와 함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8천만 한민족의 눈시울을 적신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강릉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내신 시민 여러분의 힘 덕분에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이 기회를 절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강릉은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노인복지 등 문재인 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할 수 있는 여당 후보 최욱철이만이 강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다른 꿈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오직 강릉 더불어민주당 최욱철이가 반드시 보답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마지막으로 김중남 후보 순서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무소속 강릉시장 후보 김중남입니다. 선거 준비를 하며 만난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강릉시가 인근 도시보다 못하다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 강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 당에서 나온 후보, 그 당을 탈당해서 나온 후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촛불 한번 들지 않고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고 문재인 정부의 무임승차한 민주당 후보 이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경험과 14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가졌던 각종 리더로서의 자격, 이런 것들을 인정받은 저 김중남이 유일한 답입니다.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 예산 1조 원을 골고루 모든 시민에게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 강릉시 23년이 되어도록 왜 통합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은변의 주민 여러분, 걱정도 해소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최대 유산은 평화입니다. 국제평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많은 시민들이 북적여서 소상공인들의 삶이 걱정 없는 든든한 강릉, 그 다음에 여성, 남성 모두가 평등한 도시, 비정규직 제로 도시, 청년들이 아름다운 청년도시, 문화관광이 꽃피는 문화관광도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청정강릉 만들겠습니다. 저 김중남과 함께하면서 위대한 강릉의 꿈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포스트 올림픽 시대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지역 발전과 연계시켜 나갈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갈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요? 또한 KTX 개통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현실에서 강릉 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5분씩입니다. 이번에는 순번에 의해서 김한근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강릉은 지난 10년간 인구 10,000명 가까이 줄었고 시민의 평균 나이가 10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특히 강릉의 임시 일용 근로자 비율이 약 24%가 되어서 전국 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일자리의 질이 나쁩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 수가 감소가 심각합니다. 매년 1000명씩의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내에 학교가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입니다. 강릉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다들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납니다. 특히 한 가정을 이끌고 정말 일해야 될 중년의 나이에서 고용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강릉시정의 중점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관광도시 강릉에서 더해서 산업도시 강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대 성장동력 산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합산업단지, 발전설비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비철금속산업단지, 고령친화산업단지, 물류단지와 옥계항 확장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대규모 은퇴 실버타운 단지를 조성을 해서 동시에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소위 은퇴자들의 낙원이라고 하는 미국 애리조나의 선시티와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기라든가 노인주택, 요양서비스 같은 이런 연관 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단지는 남강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부권 화물기지, 그런 물류단지를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옥계항을 보다 확장을 해서 포항, 울산에 버금가는 울산항 수출항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다를 관광자원만으로 보지 않고 산업의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새 시대에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컨벤션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부산 백스코와 같은 것보다 강릉이 훨씬 가깝습니다. 해안 일대 숙박이라든가 회의시설과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국제회의와 각종 행사들을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올림픽 파크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재령 관광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단순히 자연을 하는 경치관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강릉에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관광이 아니라 숙박하는 관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계절 관광과 관련해서는 오션돔이라고 해서 해수 워터파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로 활용되어서 데워진 그런 온수를 활용해서 운용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 운영비 문제,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킨스쿠버라든가 윈드서핑 등 레저 스포츠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올인원 스마트 캠핑장인데요. 글램핑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을 펜션과 민박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최소 1박 이상 머무르는 그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렌트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역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세계 유명한 관광 도시들은 중심 시가지에서 시작돼서 외곽으로 명소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도심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의 고유한 문화가 관광과 결합이 돼서 컨텐츠로서 활용이 됩니다. 우리 강릉은 지금 갈수록 도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이 강릉 관광의 시작과 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대천은 12개 면과 동이 결부가 되어 있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릉의 많은 시민들이 남대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대천을 바꾸면 시민과 관광객들이 같이 공유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대천은 주차장과 일부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제방길과 고수부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야간 조명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KTX 월화거리 남대천을 연결하는 벨트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주동, 옥천동, 포남동, 성덕동 아파트 단지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군요. 이번에는 최욱철 후보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강릉은
하늘이 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정상이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강릉에서 북방으로 뻗어가는 기찻길이 열립니다. 철도를 통해 강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평화의 땅, 한반도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통해 통일로 가는 여건 조성은 물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선 7기 시장은 단장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릉은 준비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시장이 아니라면 업무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시장 체육처리 지역 발전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강릉을 구형함으로 해서 일자리와 경제가 돌아갑니다. 현재 강북으로 되어 있는 강릉선과 병행하여 강남 수서발 강릉 고속철도를 확충하여 소비를 주도할 강남 5구와 경기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 동해 북부선 중 1단계로 강릉 양양 구간을 조기 구축하여 양양공항 활성화로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교통망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5개의 생활 터전은 무코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해 구간 통합버스 운영을 동해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주문진 등 구명주공권 교통 소유지역을 버스 노선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강릉만이 다목적 투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의 6차 산업을 육성해서 강릉 특산물과 농어촌을 살리고 생산,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강릉 시민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아이, 청년, 부모, 어르신 모두 살피겠습니다. 우선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전국 평균이 42만 원인데 강릉은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 넷째 아이는 500만 원을 줘서 출산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취약계층의 셋째 아이 이상 출생자에 하여서는 우선권을 부여해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산후도우미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을 행복 더하기 강릉만이 있는 행복 더하기 센터를 만들어 실버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센터를 강원도 제1의 실버 관광지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요양, 의료, 복지 기능의 문화, 교육, 스포츠 기능을 복합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사중고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 산하의 인재 육성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장학사업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확대하여 현재 연간 40명을 지원한 강원도에서 가장 적습니다. 장학생을 대폭 늘리고 인적성 강화를 위한 나눔 장학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전산 과정을 개설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위한 인적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강릉 위생에 비해 시 교육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5%에 해당되는 가장 작은 예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는 평화도시 강릉을 키우겠습니다. 강릉은 동계올림픽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후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시설물과 인프라 기반으로 정부 강원도에 적극 유치하여 올림픽이 영광 재임 및 평화도시 강릉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가공산업 및 관련 기업 투자 유치 등 특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구도심 정비사업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중남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우리는 대단히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었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대단히 성공하였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와 향후에 있어서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우리 강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 이후 지난 23년 동안 우리 강릉시는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릉을 발전시키는 그런 보수적 정부가 우리 강릉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의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단지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과학단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전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3년 동안 산업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릉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은 단지 그 두 가지만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알고 보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해 시설들입니다. 전면적으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문화예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확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의 최대 유산은 평화입니다. 남북이 화합할 수 있고 전 세계 인류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강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국제평화관광도시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강릉에 300만 명 가까운 그런 관광객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7, 8월 달 그리고 외국 관광객은 5% 내외에 한정되어 있는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관광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국제평화자치시를 저는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의 정기적인 체육대회와 국제체육행사를 해서 올림픽 시설물의 사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문학적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에 허균헌안스러운 일국 신사임당과 같은 우리의 선조들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세계평화 포럼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단기간에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파크와 경포, 송정, 초당, 안목 등과 연계한 체류형 생태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TX 동해북부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동해북부선을 놓자라고 함께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 저 김중남입니다. 남북관광과 물교점의 도시로 강릉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인구 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을 머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커피 등을 활용한 강릉을 핸드메이드 시티로 선포하고 강릉을 청년의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시내의 공동화도 막아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 경제의 중심적 메카,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 혼자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영동지역 전체가 이것을 함께 하고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면적인 새로운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오제가 매년 진행이 되지만 이 단오제와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에 어떤 효과를 남겨놓는가에 대한 대단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오제를 현대화하고 옥천 오거리에서부터 한국은행까지 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오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당과 난장 등을 인근 상가, 중앙시장을 비롯한 인근 상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 부분도 막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적 행사와 4차 산업과 연계된 그런 현대화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통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창의적 공직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저 김중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서 포스트 올림픽 이후에 강릉의 미래 전략을 산업화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그리고 평화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같이 미래에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감소도 막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최재규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최재규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강릉 시민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던 2018 동계올림픽은 지구촌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 속의 강릉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쾌거를 만들어내기까지 헌신적 노력으로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님들, 선진의식을 보여준 강릉 인류 시민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던 청산의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직 22만 강릉 시민만 바라보는 저 최재규가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 최재규가 구상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시 발전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22.3%의 강릉시 재정 자립도는 과거보다 더 발전된 복지, 더 훌륭한 교육,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 최재규는 돈과 사람이 모이는 부자 강릉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돈과 사람이 있으면 관광, 복지, 교육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강릉시 정주기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올림픽 시설 중 스피드 스케이트장 하나만큼은 동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인 아이스 더비를 유치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릉은 올림픽 특구 개발로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KTX 계통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강릉도 이젠 마이스 관광도시, 허브앤스포크의 사계절 체험 관광도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릉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호인과 생활체육인을 위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전국 최고의 동호인 도시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세계적 관광산업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시장과 오라거리를 연계한 문화야시장을 열고 도심 테마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오제와 함께 전통문화와 현대적 예술문화가 함께 열리는 세계적 축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강릉의 커피축제와 한국 정통의 다도가 함께하는 국제 강릉 문화축제를 만들어 강릉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KTX 개통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KTX 개통은 상대적으로 강릉 시민들에게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져 오히려 쇼핑, 여행 목적으로 강릉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 경제가 이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릉시는 더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강릉에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10년간 올림픽 개최 준비로 많은 지역 현안 문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농촌과 해변의 불균형 문제, 복지와 교육, 농어촌의 예산 문제, 도심 공동화 문제, 골목 상권 활성화 문제,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릉의 미래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일부터 시작되어 모든 현안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7번 최재규에게 맡겨주십시오. 기호 7번 최재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발전 전략과 성장 동력에 관한 네 후보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후보 본인이 사회자가 되어서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도권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자의 최소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 짧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여된 시간 중에서 질의가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질문 내용을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각 5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순번에 따라서 최욱철 후보부터 주도권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후보에게 묻습니다. 네네. 최재규 후보님, 네. 강릉을 여성 특별 도시로 만든다고 했죠? 예, 예. 성별 역량 평가라고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실은 우리 강릉에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성별 역량 평가는 그게 네. 아니고 양성 평등 정책을 성별 역량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여성 특별 예. 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예, 성별 역량 평가를 통해서 여성 친화적인 정책의 네. 현재 강릉에 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성특별도시가 2010년도에 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네. 강릉시가 네.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여성 친화 정책으로 성공한 거 하나, 실패한 거 하나를 좀 말씀해 보세요. 실은 여성특별도시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 경제활동이 실은 워킹맘이나 경단녀들이 경제활동을 남성만큼 지금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릉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 정책 중에 성공한 사례하고 실패한 사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자꾸 말을 끊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성 특별도시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남성의 그러면, 수준만큼 만들어주겠다는 어떤 전략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최명희 시장이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성공한 지금 최명희 시장님이 친화도시로 지금 여성들한테 최대한 열심히 예를 하고 있는 들면 거지 않습니까? 예. 여성 아동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했다든가 또 그리고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했다든가 이런 정책 중에서 바로 성별 역량 평가를 기준해서 성공한 사례하고 실패한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최재기 후보가 원주 강릉간 복설전철에 최욱철 후보는 뭘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자,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이게 언제가 2008년 9월 8일 날입니다. 네. 그날 택시부 강좌에서 규탄 대회를 하고 시내를 완전히 한번 하고 다시 결의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에 가서 국회 상임위를 그날 당일날 가서 그때 상임위 내용을 필요하면 이 속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관이 정종환 장관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이병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참석했더니 이병석 장관, 최욱철 의원님 머리를 삭발했습니까? 최욱철 의원, 우리 지역 현안 문제가 있어서 삭발했습니다. 원주 강릉간 복선 전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과 시설공단 이사장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이해 못합니까? 최욱철 후보님. 그때 무엇을 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욱철 후보님한테 물었잖아요. 저도 현직에서 투쟁을 하면서 같이 현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날 우리 머리 깎는 그 순간에 최재기 후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 다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우리 그래서 역사에서 시민들하고 함께 투쟁했던 거 됐습니다. 기억 안 그리고 나십니까? 이렇게 근데 모든 것을 최욱철 후보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강릉 시민하고 아니. 함께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참했는데 그리고 최재기 최욱철 후보! 후보께서 그날 뭐라고 얘기한 거면
이런 얘기했잖아요. 참석하자고 어디서 뭐하고 아, 왜 언성 높이시는 재판을 겁니까? 하느라고 왜 언성 높이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예, 얘기하다니요? 후보님들, 예, 그날 뭐라고 얘기한 건 정책에 재판을 대해서, 하느라고 예, 그날 좀 어디서 무엇을 했냐 토론이 이랬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사과를 해야지. 그러면은 반말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하십시오. 반말하지 마시라고. 반말 안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최재희 후보 최욱철 이렇게 후보께서 참모진들이 써준 거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내용을 하려면 최욱철 후보는 확인을 참모진들이 해보고 써준 거 갖고 아니면- 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욱철 후보님.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를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까? 아, 사진 보기에는 인정합니다. 사진 보기 아니라 속기록이 있어요. 내가 보여줄 테니 인정할 때는 인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정합니다. 다음은 그래요. 김한건 후보에게 묻습니다. 네, 최욱철 후보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김중난 후보께 주도권 상호 토론 부탁합니다. 예. 예,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강릉시의 공직사회, 관료 조직을 어떻게 개혁하고 만들어 갈 것이냐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들이 사실상 관료 조직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에서 보다시피 관료 조직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했던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문화관광부의 관료들의 행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핵심은 시민이 주인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릉에 가니까 왜 그렇게 민원 처리하기가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을 가서 하니까 원스톱으로 공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업체를 한다든가 하는 것 관련해서 진행이 가능한데 강릉은 왜 그렇게 힘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욱철 후보님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강릉시에 가면은 민원 처리가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공직사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어디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개 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바로 노동조합이나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7월 1일부터 원스톱 행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서 장애인 여성 어르신들 누구나 시장실에 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면에서 제가 만났던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강릉시장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1년에 매년 한 번씩 하는 더 씌우기, 도로 더 씌우기 하는 포장하는 것 그거 중단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매년 깨서 다시 재시공하고 또 재시공해서 예산 낭비하는 거 그거 막으면은 그러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시장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장의 모습이 친근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근 후보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네, 예.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것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말씀도 적극 찬성하고요.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김중남 후보님과 동의를 하고요. 원스톱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택시나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났더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포에 버스 승강장은 있지만은 택시 승강장, 제대로 된 택시 승강장 하나 없다. 이게 우리 강릉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간에 안목의 커피 거리에 가게 되면 밤 10시만 넘으면은 그곳에 오신 분들이 택시를 잡을 수 없어서 큰 길까지 나와서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했습니다. 택시와 버스와 관련된 이런 작은 것들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장, 이번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규 후보님, 여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예. 작년에 강릉시에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강릉시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인사 명부를 몇몇 사람들이 조작을 하고 그것을 사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던 문제입니다.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욱철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산 편성, 감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시정혁신위원회 이런 것을 좀 만들자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큰 이의가 없이 동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좋은 생각하십니까?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사회에 감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된 감사관을 외부에서 초청하고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감사기구도 별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만들어서 공직사회가 변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아젠다들을 실천해내는 그런 창의적인 조직으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제 주도권을 갖되 상호 토론을 유도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좀 더 다음 주도권 상호 토론에서는 이 점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재규 후보 주도권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목소리 높여 죄송합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거창한 공약을 내놓습니다마는 실은 시민들이 요즘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공약보다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원합니다. 우리 강릉시의 재정 자립도가 22.4%밖에 안 됩니다. 시민의 행복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몇 배 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김중남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처음 토론할 때 그 김한근 후보께서 질문을 하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을 예를 들어서 답을 하시더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 재정 자립도나 성남시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 이상 되는 그런 자립도시죠.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각종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우고 알겠습니다. 참고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서울시 재정 자립도가 82.5%입니다. 성남시가 63.5%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재정 자립도를 가진 시가 추진하는 일을 우리 강릉시가 똑같이 복지 예산이나 교육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하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하고 단계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님, 알겠습니다. 실은 모든 사업이 실현 가능한 예산이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자립도입니다. 김한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한근 후보님, 네. 국비가 실은 목적 예산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강릉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들이 많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국비가 지방비로 내려왔을 때는 많은 도움은 실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의 자주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재정의 자주도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김한근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제가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강릉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법인세 10분의 1을 우리가 지방세로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약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가 이제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낮은 알겠습니다. 제가 김 후보님 알겠습니다. 실은 지방 세수를 많이 걷어들여야지만은 지방 자주도가 높아지는 어떤 상황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욱철 후보님, 예. 그 국고 지원에 내려오면은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5대5 정도 되죠. 예. 그럼 지방비 예산 때문에 국비를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많이 있죠. 예.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비가 없으니 그렇죠. 예. 그래서 부족하니 그렇죠. 자립도가 낮고. 예. 그래서 저 최재규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교육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을 높일 수 있는 아이스 더비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한근 후보님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네. 우리 김한근 후보님께서는 도심의 주차 해소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네네. 위해서 폭스바겐 주차 타워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은 그 폭스바겐 주차장의 용도가 뭔지는 아십니까? 원래 출고 전에 차를 이제 임시로 출하되기 전에 놓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김한근 잘 알고 후보님께서 있습니다. 폭스바겐 네. 얘기를 하도 많이 네, 주차해서 그 사진 제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시민들께 보이려고 갖고 왔습니다만은 실은 요즘 강릉시에서 식당이나 병원에서는 무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이 예산이 얼마큼 드는지 압니까? 무료 주차장이요? 아니 많이 그러니까 들죠? 이, 네. 이 박스바겐 같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과 운영비가 드는지 아시나 말입니다. 그 부분 조금 말씀을 올릴까요? 네, 아니. 드릴까요? 그래서 저 본인은 네. 평면 주차장의 복층 2층 자주시 주차장으로 네. 만들려고 합니다. 네, 최재규 후보님, 주어진 5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 주도권 상호 토론 마지막 순서로 김한근 후보 주도권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최재기 후보님께 대해서 지난번 정책 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 저에게 국회의원에게 줄 서서 공천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에 대한 거면 저는 이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경선에 참여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정하게 경쟁했던 그런 다른 예비 후보님들께 신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화합되게 열심히 각 분야에서 뛰고 계시고 직접 선대본부장도 맡고 계십니다. 후보님은 지난번 선거에서 말씀하신 국회의원에 제가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선대본부장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선대본부장을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당하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질문을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네, 제가 말씀을, 네, 저기 사회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릴 때 하시면 되죠.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도의회 의장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사실은 공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각 당은 경쟁적으로 범죄 경력이 문제가 된 분들을 배제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사실은 최재규 후보님께서 과거 젊은 시절에 일시적인 아주 실수로 당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천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 오랫동안 뜻을 같이 하고 함께했던 그런 정치적 동지이자 국회의원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명예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언급하시는 것은 저는 이제 깊은 유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 자주도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지금 최재기 후보님 잘 말씀하셨듯이 재정 자립도는 23%밖에 안 되고요. 교부금을 포함한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꽤 높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강릉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죠. 아파트가 수도권에 비해서 낮고 기업이 거의 전무하다가 하니까 법인세 일정 부분이 안 들어오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시 1조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소위 경상비와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꼭 필요해서 나가는 돈을 제외한 시장이 또 시청이 협의를 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의 그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으로 혹시 한 2천억 정도 네, 되나요?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고요. 2천억에서 2,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을 이제 사실은 늘려야 되고요. 이 예산은 대부분이 이제 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높이려면 그래야지만 지금 최재기 후보님도 말씀 공약에 담은 드론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여성 친화도시라든가 특별도시 뭐 여러 가지 이런 공약들이 다 실현이 될 텐데 그럼 이 돈을 2천억 가까이 도는 포션을 이 부분을 더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요? 제가 그래서 아이스 더비, 실은 시민 여러분, 아이스 더비라는 이 스포츠 부분이 말입니다.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은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축제, 그러니까 빙상의 축제, 아이스 쇼나 아이스 오페라 같은 것을 접목하는 어떠한 사입니다. 근데 이 아이스 더비를 직접적인 배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이 많이 창출됩니다. 전번 말씀드렸듯이 아이스 더비 직접적인 수익 창출은 4천억 정도 됩니다. 고용 승수 효과에 의해서 한 3만 5천 명여 명이 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제가 아이스 더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주도를 쓸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답변이 길어서 말씀해 주세요. 김한근 후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재정이라는 것은 재정이란 용어의 표현은 정확하게 정부와 관련되거나 중앙정부나 시정부와 관련됩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세원을 높인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스더비 경빙은 강릉시의 세수입이 아닌 강원도의 레저세입니다. 전부 다가 세금이 거치면 강원도로 갔다가 각 시군에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요. 네,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다음 이제 주도권 상호 토론에서 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네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경우 삼선 연임 시장이 2번 배출되면서 민선 6기까지 23년 동안 단 2명의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왔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춘천 원주와는 달리 강릉의 경우에는 도농 통합 당시보다 인구와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민선 6기까지 강릉시정에 대한 평가와 민선 7기 강릉시정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4분씩 드립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김중남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23년간 지방자치를 하면서 4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장, 시장을 뽑았습니다. 단 2명의 시장님이 우리 강릉시를 이끌어 왔습니다. 신기석 시장님과 최명희 시장님이었는데요. 두 분께서 강릉시정을 대가 없이 정말 잘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풍 루사, 매미, 그리고 강릉 산불 엄청난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기반 시설을 만들어내신 신기석 시장님입니다. 또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완성해냈던 우리 최명희 시장님, 그리고 신기석 시장이 만들었던 그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가지를 좀 돌이켜보면은 23년간에 있어서의 발전 전략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의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춘천 원주에 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에 23만 3천 명을 정점으로 하고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21만 3천 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강릉시에 있어서의 오류이기도 하고 중앙정부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유일하게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은 실종되었기 때문에 강릉시의 인구 소멸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다양한 발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의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다른 데처럼 우리도 공장을 유입하고 만들면은 우리가 이 문화와 관광을 넘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은 사실상 알고 보니까 공해 시설이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또한 만들어질 처음 유치할 때는 대단히 기쁘고 반갑고 강릉의 미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지난 1년, 2년 사이에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부르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문제고 중금속의 문제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와 관련한 부분에서 지난 23년간 강릉을 이끌었던 보수적 지방정부에 있어서 이분들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비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촛불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듯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강릉을 이끌어갈 수 있고 민주개혁적인 사람들이 운영해서 다시 한번 역동적인 강릉,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강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23년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교육과 훈련, 혁신적인 그런 그룹들이 우리의 전면에 나서서 우리의 정치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민 세력, 노동 세력,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강릉의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이것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은 우리 강릉의 미래가 평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청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의 기본적인 것이 생태 환경이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적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을 너무나 잘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명확합니다. 4차 산업, 친환경 산업, 지속 가능한 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강릉시정에 대한 새로운 리더 그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그룹에 핵심적으로 앞장서 희망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지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는 민선 6기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 강릉시와 민주군이 통합이 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 경제가 균형 있이 잡힐 것이다 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제가 도표로 인구 변화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여러분 강릉시가 1995년도에 명주군하고 통합 당시 강원도의 빅3 동시인 원주, 춘천, 강릉을 봤을 때 22만에서 23만 명으로 유사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원주는 한 1.5배, 춘천은 한 1.2배, 반면에 강릉시 인구는 한 3.2%가 감소했습니다. 또 도농통합 당시 강릉시의 인구 추이를 보면 명주군 같은 강릉 도심은 실은 한 5.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 명주군 시분 24.5%, 평균 한 40%가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최재규는 주문진읍이 산업화가 퇴세되고 강동이나 옥계면이 폐강이 쇠퇴돼서 또 교육적 문제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저 최재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또 돈과 살에 모이는 부자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강릉시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유일하게 3선 시장을 2분이나 배출한 도시입니다. 신기섭 시장님과 최명희 시장님 두 분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기섭 시장님은 민선 2기로 출범하여 강릉시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활발히 했던 분입니다. 또 최명희 시장님은 신기섭 시장님의 하드웨어적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역세권 확장으로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아직 결과는 미흡합니다. 또한 올림픽 선수촌을 구 도심에 건설하였다면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으로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저 최재규는 지난 24년 동안 민선시장의 업적을 냉정히 평가하고 미래 강릉을 위한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과감하게 재개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구도심이 살아야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옥계면에서 왕산 주문진까지 모두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7번 저 최재규는 누구보다 강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호 7번 저최재규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최재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김한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께서 두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전임 시장님 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에 대한 대안을 물어주셨는데요. 우선 민선 시대 1기부터 심기섭 시장님은 다 아시다시피 강릉에 기반 시설을 마련하셨죠. 여러 도로라든가 시청 청사를 건립을 한다든가 택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기반 시설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은 지금까지 이런 토대를 기초로 해서 도시 경관을 잘 조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준비와 긴 시간을 잘 준비를 해주셨고 또 끝내 성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의 재정 적자를 획기적으로 부채를 없애서 낮춘 그런 큰 공이 있으십니다. 다만 이제 심기섭 시장님 때는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정 적자가 이제 커졌고 최명희 시장님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올림픽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이 조금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도시의 활력이 부족해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결국은 시장이라는 사람은 시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 혼자 전지전능하게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청의 공무원들과 앞장서서 시청의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시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뛰는 그런 시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현재 과거에 쭉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조직을 시청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릉시에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복지환경국을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해서 복지 부분과 환경을 분리하고 복지 부분에서는 이제 고령 친화 산업까지 포함한 복지 부분에 좀 더 촘촘하게 복지를 챙기고 그 다음에 환경 부분 육아 또는 보육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겠죠. 근데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중남 후보님께서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환경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걸 다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업경제국을 이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농업 부분도 지금 스마트팜 이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해서 새로 개편하겠고요. 보건소 같은 것도 지금 사업소로 돼 있는 개념에서 보건소를 촘촘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또 보건 진료를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중남 후보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2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크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주문진 농공 1, 2단지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애쓴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2개 단지라면 달랑 얘기하시면 사실은 그동안 애쓴 공무원들, 시청의 공무원들도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바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도 있고요. 문화와 관광 비즈니스도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관광 또 이런 것이 인문학적 전통과 같이 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조직을 탄력 있는 기업형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시청의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면 이미지도 개선하고 마인드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다양한 연수기회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마지막 순서로 최욱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상호 토론 시간에 최재규 후보에게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원주 강릉간 복선 절차를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함께 하면서 그날 머리도 삭발하고 그날 저녁에 가서 장관에게 답변을 받아내고 위원장에게 호소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무도 한 일이 없고 원주 강릉간 복선 절차에 참여한 일이 없다 하니까 제가
정말 경각심을 불어넣는 의미에서 목소리를 높인 점 사과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맹목적인 비난과 냉철한 비판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다르다고 시장에 대해서 맹목적인 비판을 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개성 발전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를 교훈 삼아서 더 나은 대안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우리 후보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정 1기인 심기섭 시장께서는 정말 사회 기반 시설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한 최명희 시장께서는 동계올림픽과 도시환경 사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3년이라는 12년을 시정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동감이 좀 없고 시대 정신에 좀 맞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부분은 경쟁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우리 강릉이 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데 분위기 조성도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춘천과 원주와 강릉이 똑같은 날 통합이 되는데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춘천은 사실 우리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도 또 원주는 혁신도시라는 정말 천혜의 기회를 맞이했지만은 감안하고도 강릉은 많이 뒤처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삶의 터전을 떠나고 매년 1,500명 이상 강릉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릉은 초고령 사회에 지금 4만 명이 넘는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비중이 3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장할 수 있는 일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이든 강릉에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혜의 교통수단인 철도를 이용해서 강릉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머물고 먹고 자고 즐기고 다시 찾는 강릉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장은 전임 시장에서 닦아놓은 기반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을 모두 감안하고라도 새로운 전환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제 추진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개척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 길을 열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체육처리와 함께 원팀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강릉 도약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차별화된 강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릉이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주도권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도 5분으로 동일합니다. 이번에 제기될 질문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토론의 뜨거운 열기는 이어가되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최재규 후보부터 주도권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시민 여러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새 후보, 저를 포함한 새 후보가 많은 공약을 내세웁니다만은 정말 걱정되는 게 돈 없는데 좋은 공약 정말 할 수 있으려는지 걱정 많이 됩니다. 김한근 후보님,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대신해서 부산의 백스코 컨벤션을 운영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활 스포츠 시설로 사용을 하고 하는 원칙과 그러니까 내 질문을 드린 게 여의치 아니고 않으면 대안을 그러니까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장 경기장의 운영 설계 총 예산 투입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스피드 스케이트장 설계와 관련돼서 아니 그 예산이 네. 얼마 들어갔는만 얘기하세요. 네, 제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스피드 스케이트장에 투자된 예산이 126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3만 7천여 평이 되는 만여 평이 넘는 컨벤센터를 운영하는 설계비나 총 투자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0억 이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대안으로 그러면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 네네. 얘기 말씀하세요. 하세요. 네네. 시민 여러분, 이 첨단 음향시설 영상 다 갖추려면은 한 1,000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컨벤센터가 모든 시설을 갖추려면은 1,200억이 들어간 예산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2,264억, 그러면 초기에 투자 예산과 리모델링 예산 합해 2,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컨벤센터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만들어지면서 강릉의 아름다운 호텔, 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알펜시아로 인한 컨벤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컨벤센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김한근 후보님. 네, 잠깐만요. 네.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최재기 후보님 공약집을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최재기 후보님이 이 공약집에 마이스 산업을 선관위에 신고한 거 아시죠? 거기에 마이스 산업을 해서 이게 세계 회의 산업입니다. 이 회의 산업을 뭐로 했냐면요. 국제 동계 올림픽 시설물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 곧 엑스코 그러니까 같은 걸 하겠다고 얘기 들어보세요. 선관위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얘기하지 네네. 마시고 지금 네네. 저 질문을 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정도를 운영할 것이고 백스코를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입니까? 백스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안으로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지 첫 번째 목적은 국민생활 스포츠 시설. 정확하게 우리 동계 강릉에 있는 수많은 생활 스포츠 동호회가 사용한다라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밝혔는데 알겠습니다. 핵심을 자꾸 김한근 벗어나셔서 김한근 엉뚱한 후보님, 질문을 하시니까 김한근 이건 후보님, 아니죠. 김한근 네. 후보님. 네네. 저 역시 한 가지입니다. 저 역시 본인이 공약집에 아이스 주도권 네네. 후보한테 있습니다. 네. 김한근 후보님. 네, 죄송합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이스 더비가 네. 빙상 경기장을 활용 방안을 네. 시민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백스코나 아이스 더비나 다 유사한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네. 단지 저는 아이스 더비로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자고 그 공약으로 내세운 거지 네. 다른 어떤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꾸 사행성으로 네. 여기 있는 후보자들이 자꾸 몰아갑니다. 실은 사행성 자체로 몰아가면은 직접적인 수익, 레저세, 실은 도에 올라가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설립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와 18개 시군이 함께 공동 출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강원도 전체가 잘 사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이 유치가 되면으로 해서 일자리, 경제 활성화 문제도 만들어지는 거고. 많은 답변을 조금 올릴까요? 많은 고민을 아니 하시는 그러니까 거는 찬동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김한근 후보님 저 네.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세 후보 그러니까 저까지 네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강릉 시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약이 되고 정책이 되고 네. 토론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인데 자꾸 동의합니다. 비난의 얘기를 논하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한 세 분의 후보님들 다 함께 노력해서 강릉에 희망 있는 강릉을 만듭시다. 네. 사용 시간 다 끝났군요. 네, 이번에는 김한근 후보의 주도권 상호 토론 시작이 네, 저는 뭐 간단하게 지금 해명만 하고 정책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 곳곳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방송 토론에서 시민들이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최욱철 후보님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릉시청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를 드렸는데 이후 고소까지 진행이 된 사항은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관에 제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욱철 후보님은 내세야 될 세금을 언제
어떻게 연차별로 다 했는지 내역을 공개하면 될 것을 그걸 공개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선관위에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9천만 원 가까이를 최근에 큰 금액을 내신 거 맞습니다.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아마 대주회계법인에 취업을 하시고 계속 급여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차압을 당한 거죠. 연차적으로 내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욱철 후보님께 요청을 드리면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드립니까? 네, 아니요. 별도로 해주시고 제가 이제 주도권이니까요. 정책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욱철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향후 지금 시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재정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강릉시에서 지금 가장 큰 금액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일 큰 사업은 역시 강릉 일자리 창출 예산이겠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지금 1,000억 원대 이상의 예정이 돼 있는 불과 5년 안에 해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지금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기반시설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상수도는 한 80% 가까이 지금 상수관거, 노후된 상수관거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가 지금 한 4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 2023년까지 당장 다음 시장이 바로 해서 1,000억 원대 이상을 지금 드려야 되는 거고 지금 강릉시 재정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빗물과 지금 생활 오폐수가 같이 섞여서 나가니까 적어도 우수라고 얘기하죠. 이 빗물만 걷어내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정수장을 짓는 예산이라든가 절감을 할 수 있고 강릉이 청정도시인데 이게 그대로 바다로 가고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남대천으로 가고 이런 문제들은 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안 되신 거니까 다음에 제가 기회 아니요 예. 다음에 국비 확보로 이제 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 회계로 넘겨서 제가 볼 때 PTL 사업 말고는 네네. 지금 지자체가 네.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는 각 지자체 어렵습니다. 지금요? PTL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예. 네 BTL이요. 예. BTL. 예. PTL이 아니고요. BTL. 예. 네, 민자 사업 예, BTL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강릉도 하고 있는 게 네. 민자 사업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강릉시 예산의 특별 회계로 이 일반 회계에서 넘겨서 특별 회계로 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강릉시청 조직에 우리가 지금 시청 조직을 보면 사업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거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강릉 시내에 했잖아요. 계속 이 30년 동안 계셨다고 주소지 안 옮겼다고 하는데 지금 강릉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민자 네. 사업으로 지금. 시내 곳곳 지금 교동 민자가 아니고요. 시내 곳곳을 다 지금 해서 수년 아니 지금 동안 오래된 하수를 민자라는 바꾸는 거는 맞는데 주문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그렇다 이런 얘기죠. 민자라는 것은요 민간 자본을 들여와서 시에 정부 예산이 없을 경우에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민자라는 하잖아요, 거는 또. 예. 이 하수관거, 생활관거는요 상수관거는 국가에서 영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하는 거고요. 전에 그거를 국비를 하는 데고 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라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가서 민간인이 우리가 발주를 줘서 하는 거지 이걸 무슨 민자 사업입니까? 아니 발주를 줘서 하는데 그 주체는 민간인이 한다 그런 민자 얘기죠. 사업이라는 건 국가에 돈이 없어서 민자 사업을 끌어들여서 하는 게 민자 사업이 전혀 개념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근 후보님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욱철 후보의 주도권 상호 토론입니다. 시작해요. 김한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지난번 상호 토론에서 네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네네. 수도권 혁신 도시 말고 네네. 우리 228개 기초다시화 중에서 인구 증가. 1만 명 이상 네. 인구 증가한 데는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4년간 네네.
네. 8만 명 인구를 늘리겠다 네네. 이러고 됐죠. 네네. 이걸 좀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정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귀한 의견 주신 건 좋은데요. 수정 개념에, 발전이 네. 없다는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2016년 11월 네, KBS 2012년. 춘천 집중 네네. 진단에서 네네. 이런 얘기를 했죠.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2014년하고 2016년간 3년간 네.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역이전한 기업이 440개다. 네네.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묻는 질문에 네. 네. 이렇게 김한근 후보는 답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양질의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축은 원리적으로 경제 논리에 지배한다. 네, 맞습니다. 강원도 투자 환경 입장으로 봤을 때 클러스터, 집단 군락을 이루기 어렵다. 네. 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적 한계에 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진단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도저히 강원도는 환경 조건이 대기업이나 이런 많은 기업이 들기 어렵다 이랬죠. 아닙니다. 도저히라는 표현 전혀 쓴 적 없고요. 도저히 아니요. 어렵다 이랬어요. 그거 풀로 보셔야 되는데 다 보셨습니까? 예, 제 그리고 KBS 집중진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예. 끝까지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제가 있다고 여쭤보는 게 얘기했죠. 최욱철 후보님께서 그 KBS 집중진단 제가 거의 2시간 가까이 한 분량을 다 보셨냐 말씀입니다. 아니 거기에 그때- 핵심적인 얘기가 네. 이렇게 그 전체가 기업 유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토론자로 아니, 그래서 나와서 강원발전연구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네. 1년 전 불과한 얘기인데 네. 지금 와가지고 대기업하고 네. 이렇게 100개의 8명 인구를 늘릴 수 네. 있다. 들여와야 된다고 말이 제가 안 얘기를 맞는 거 했고요. 제가 그때도 옥계 비철금속 단지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비철 그 다음에 금속단지 해양 단지 만든다고 했고요. 그 포스코를 보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네, 포스코 얘기는 그때 제가 말씀을 분명히 그걸 안 보셔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포스코 때는 얘기는 이렇게 포스코가 문 아니, 닫고 내가 있다는 얘기를 현실을 합니다. 문 닫고 안 있죠. 보시고 실체에 근거하지 않고 아니 자꾸 얘기를 포스코는 해주시니까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포스코는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1000명 이상 네. 일자리 창출했는데 지금 3명이 근무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3명이. 문 닫았죠. 관리 지금 인력밖에 3명이 근무해요. 없습니다. 네. 이건 강릉 시민에게 우롱한 거죠. 이건 우리 모두 네네. 기쁨을 줬다가. 네네. 네, 그런데 한 그게 제 얘기합니다.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네네. 그걸 안다면은 네. 옥계에 대해서 그렇게 네네. 얘기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5분 네네.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옥계항을 네네. 울산에 버금가는 항구로 만들겠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얘기는 정말 이거는 현실이 안 맞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옥계항 얘기를 듣고 2단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내가 옥계항 주도권 갖고 2단계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 지금 갖고 있어요. 공사가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이런 게 바로 김한근 후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네. 좀 때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이중성을 갖고 있는 답변을 또한 가지 드릴까요?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장이라는 자리는 제가 합니다. 결정을 잘못하면은 중장기뿐만 아니라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양양공항이 김한근- 대표적입니다. 양양공항은 지금 미래의 동해안의 중심 도시 공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팔이 날리던 공항이었는데 그나마 올림픽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한 최대 거예요. 업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 BBC에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들어갔어요. 조용한 공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공항으로 말씀을 준비했다는 분명하게 거 해주시오. 아닙니까? 강릉에 있던 분명하잖아요. 공항을 강릉에 있던 동해안의 공항을 중심 어거지로 도시와 뺏어서 양양으로 동해안이 가져갔지 되려면은 않습니까? 아시아권의 중심 분명하게 도시가 얘기를 하셔야죠. 공항이 있어야지. 양양공항은 제가 이중성이라는-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재기 후보에게 묻습니다. 예. 우리 인구 소멸 지수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최재기 후보께서는 인구를 35만 명 강릉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 간단히 좀 답해 보세요. 이미 인구 35만을 만들겠다는 2014년대 강릉시의 도시 인구 조정 지표가 30만으로 이 35만으로 되어 있는 근데 겁니다. 최재기 후보, 네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건 그때에 발표된 정책 자료인데 그 자료를 강릉 시민들이 믿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최재기 후보 부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렇기 부분, 때문에 모든 최재기 지표는 후보는 항상 넓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 그래서 모든 지표는 넓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넓게 잡아도 가능한 걸 잡아야지. 가능하지 않은 걸 잡으면 안 되지. 그게 강릉 2030 프로젝트 그거죠.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의 예, 예. 인구 계획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최재기 후보. 네, 네. 이제는 현실성 가능한 정책을 우리는 논의해 준다. 네, 두 번째 주도권 상호 토론 마지막 순서로 김중란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의 토론을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30만, 35만의 도시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냉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상수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는 국비로 합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관련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BTL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10년,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강릉시의 경우 계속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 빚이 상당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한근 후보께서 영월, 평창, 태백 이런 쪽에 국비와 관련해서 전액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시범사. 아셔야 돼요. 시범사. 뭐냐면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환경부가 그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곳의 상수도 운영권을 갖다가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지금 계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영화,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관련한 운영권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상수 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민영화, 사실상 민영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국비가 투입된다라고 하는 측면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명확하게 좀 하고요. 자, 최욱철 후보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권선동 의원님을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사유는 정선 강원랜드에 16명의 지인이 취업시키고 했던 그런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언론 사항을 보다 보니까 최욱철 후보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답변할까요? 예, 답변.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구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다시 그건 한번 좀 몇 년도 확인을 해줄 얘기인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80, 들고요. 예, 2008년도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얘기입니다. 예. 일이어서 자료가 아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부분들은 아마 김중남 후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아니 언론 그건 보도에 사실이 보면 아닙니다. 그렇게 언론 보도에 보면 아닌 그렇게 건 돼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료가 남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공중파에서 하면 안 되시죠. 아니 네? 이와 아니, 관련해서 자료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 후에 해명이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으니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알겠습니다. 남지 않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의원직 상실하시고 그 후에 10월 28일 날 재보선 선거가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후보님께서 이것도 언론 보도에 보면 권성동 후보를 지지하셨던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사실은 예, 맞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 후에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도 지금의 자유한국당 쪽에 계신 분들 지원하셨던 거로 그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언론 보도지 뭐 맞죠? 실질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엄경 후보 관련한 예, 예, 부분요. 예. 예. 최욱철 후보님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나 왔다 갔다 하셨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정당이 한 2007년 정도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정말 민주개혁의 세력으로 끝까지 노력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좀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김한근 후보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발전 크러스트까지 가져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박근혜 정부 2016년에 이미 안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안 짓습니다. 무슨 연관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연구소 한두 개 들어온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내외의 대규모의 발전소가 지어져도 그 정도인데 거기에 어차피 연구단지가 들어와서 3,000명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중국구구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가 정리 네. 좀 해야 되니까요. 우선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전혀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산업시설, 특히 이제 에너지 산업시설이 환경부에서 2016년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제가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미세먼지와 관련된 에너지 산업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에 차지하는 김한근 비율이 의원님, 6% 이하입니다. 제 겁니다. 제 주도권이니까요. 네네. 지금 있는 현재 발전소도 이것을 대체하는 태양광 발전이나 수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석탄 발전소가 미래의 대안이 아닙니다. 네, 마이크가 꺼졌을 겁니다. 네.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기회를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한근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한근입니다. 알맞은 시기에 작물을 심고 돌보고 거둘 줄 알면 좋은 농부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고깃배를 잘 다루면 훌륭한 어부입니다. 저는 그런 농부이고 어부가 될 것입니다. 강릉을 위해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일강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강릉 발전을 위한 비전과 능력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많은 경험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발언이지요.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한근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열심히 강릉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 황소처럼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중앙부처로 뛰어가 다니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국을 누비겠습니다. 직접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깨끗한 인물, 범죄 경력이 없는 유일한 후보, 강릉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새로운 강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실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감각이라든가 외교관 경험도 있습니다. 중국 자본 유치하겠습니다. 강릉의 어려운 점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한근을 위해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욱철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애정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속의 강릉으로 도약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릉 시민 힘으로 세계인이 인정하는 평화의 도시 강릉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한반도시 경제 지도가 꿈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릉은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게 될 동해안 에너지 자원 벨트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DMZ 환경 관광 벨트와 가장 가까운 도시도 강릉입니다. 강릉선 KTX 활성화와 수서발 강릉 고속철도 확충을 통해 수도권 및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 벨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강릉을 한반도시 경제지도 동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최욱철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강릉을 살릴 사람은 최욱철이라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냉철한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그 모두 저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충고를 가슴으로 담아 머리로 풀어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 소통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욱철이 장점이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와 소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강릉 시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직 강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강릉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 김중남 후보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15년 전 공직사회의 변화만이 강릉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해직 기간을 거치고 지금 그 두 번째 해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100만 공무원 사회의 대표, 14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국위원장을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그리고 희망이 있음을 알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강릉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석탄화력부 발전소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민의 중심을 놓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우리 모두가 촛불을 들고 그리고 촛불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청드립니다. 촛불시장, 시민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낮은 자세로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시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더 씌우기, 보도블록 교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옥계 어머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문진 주차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주문진 식당의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앙시장, 강릉시에서 철거 공문 나와 정말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씀하시던 닭튀김집 사장님, 제가 그런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강릉의 꿈, 김중남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김중남을 지지해 주십시오. 강릉이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최재규 후보 마무리 발언 차례입니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최재규 정말 강릉을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기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급해집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20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릉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지 못하고 강릉 발전을 이야기하는 저 최재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강릉이 원주, 춘천과 비교할 수 없이 뒤처져 있는 현실과 초고령화 시대가 곧 닥쳐오는 강릉 사회, 미래 강릉을 책임질 젊은 이들의 일자리,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생각하면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래도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생활정치 20년 동안 늘 사랑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반겨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러 질타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 최재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강릉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지만 신뢰와 소통은 어느 후보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기호 7번 최재규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기호 7번 최재규에게 맡겨주십시오. 최재규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긴 토론에 성실히 임해주신 네 분 후보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선거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부디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부탁드리며 CJ 헬로 영동방송과 강원일보, 강원영동 CBS가 주관한 6.13 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